네, 안녕하세요. 영상만 올리고 주변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댓글을 달면서 홍보를 한다든지 뭐 이런 비슷한 것도 전혀 안 했어요. 쥐 죽은 듯 있었더니 진짜 투명인간처럼 검색도 안 되고 산속에 숨어서 이야기하듯이 그런 결과가 되더라도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던 대로 해보겠고요. 같은 내용도 신조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니까 제가 설명하는 방식이 코드에 맞다라는 학생들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 오늘 제가 언급하려는 어휘들은 반대말까지 쌍으로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객관적. 반대말은 주관적이죠. 예비고1 학생들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모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는데 말로 설명을 못하거나. 그런데요, 여러분, 머뭇머뭇 버벅대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았을 때 나오는 표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옆에 앉은 짝이 물어봤다면 그냥 친구가 알아듣게끔 서툴더라도 자기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뜻해요. 반대말은 주관적이고 자신만의 가치관, 철학 등이 담긴 관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객관적인 글은 설명문, 주관적인 글은 논설문. 시험 문제에서도 객관식은 정해진 선택지에서 답을 분명하게 고를 수 있는 것, 주관식은 자기가 알고 있는 나름의 것을 풀어서 쓰는 것. 두 번째, 상대적. 그럼 반대말은 절대적. 상대주의 반대말, 절대주의. 상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맞서거나 비교할 여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내가 키가 큰 편이야 라고 말하려면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야 라는 것이 성립하는 거죠.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논할 때가 있어요. 그 박탈이라는 게 무언가 빼앗겼다는 느낌, 내가 갖지 못했다라는 느낌일 텐데 그것 앞에 상대적이 붙는단 말이에요. 내가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는 그냥 다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저런 것도 누리고 있다 라고 느끼는 순간 기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뭐 누구랑 비교하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애초에 어떤 조건, 제약 이런 것들이 붙지 않아요. 그 자체로 누가 따질 수도 없고 그 자체가 파워풀한 거예요. 개념이든 대상이든 간에 우리가 신을 절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절대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보는 관점. 반지의 제왕의 절대반지, 그 절대반지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있죠. 상대평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가 내 위치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절대평가는 90점이 2명이든 10명이든 그냥 내가 90을 받으면 일정 등급이 나오는 거고, 현재 내신 성적은 상대평가로 등급 구간을 나누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수적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진보적. 정치 진영을 이야기할 때 세계 어디라도 진보, 보수 진영이 존재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진영 대립이 좀 극심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어쨌든 둘 다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지 어느 쪽이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보수라는 것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성격을 갖고 발전이나 변화를 꾀하더라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하는 것이라는 의미겠고요. 진보적이라는 말은 기존 질서를 단번에 바꾼다든지 변화나 단계의 양상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문지문, 과학지문, 예술지문, 다양한 지문에서 학자들이 이론을 발전시킬 때 어떤 명제에 대해서 보수적 관점을 견지했다 이렇게 나오면 원래의 원리 원칙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이론을 발전시킬 것이고요. 진보주의적 학자들은 기존의 것은 무시해도 된다, 내지는 새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서, 그 다음 네 번째, 필연적. 반대말은 우연적. 필연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성격의 의미고, 우연은 우리 알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었어 라고 말하면 만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인연이 특별한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다음에 다섯 번째, 순행적. 반대말은 역행적. 순행이라는 말은 순리대로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차표 예매할 때 보면 기차 가는 방향을 향해서 앉아있는 순행 방향, 가는 방향을 등지고 앉는 그런 좌석이 역방향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소설을 읽다 보면 지금 현재 이야기를 펼쳐나가다가 과거 회상으로 들어가서 과거 장면이 쭉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가면 역순행적 구성, 그리고 우리 접속부사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같은 것은 순접, 그러나 그렇지만 이런 것은 역접, 순역, 이렇게 단어 하나가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인가요? 네, 통시적. 반대말은 공시적. 통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관통하는 이런 뉘앙스로 이해하시고요. 공시라는 것은 시간이 어떤 일정한 시점으로 묶여있는, 지난 영상에서 글의 진술 방법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예시, 묘사, 비교, 분류 이런 것들 일단 말씀을 드렸고, 고등학교 가면 거기에 할이 붙는다 라고 했는데, 통시적 관점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선택지 중학교 때까지는 잘 볼 수 없었을 텐데 고등학교 가서는 빈번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을 이야기할 때 70년대는 어땠고 80년대는 어땠고 2000년대는 뭐 수출 대수가 이렇게 늘어났다. 시간의 흐름, 추이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도 발전하고 변화를 겪는 거잖아요. 바로 통시적 관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럼 공시는 뭐냐? 2000년대면 2000년대 이렇게 일정 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2000년대에 한국은 어땠고 프랑스는 어땠고 영국은 어땠고 미국은 어땠고 이런 식으로 자동차 산업을 비교한다는 글이 있다면 그것이 공시적 관점으로 서술한 것이죠. 자, 마지막 7번째, 구체적. 반대말은 추상적.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 반대말이 추상적 하나만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반대말들을 쭉 얘기했는데요. 이 마지막에 언급한 단어는 구체적 이런 말 대신 쓰일 수 있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추상적이라는 말 대신 쓰일 수 있는 단어 그룹이 또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만 한번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이라는 건 일단 자세한 것, 범위가 좁은 것, 만지고 보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것. 추상적이라는 것은 직접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생각, 사고, 관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구체적이라는 단어에 비하면 좀 막연하고 넓은 의미, 뭔가 뭉뚱그려진 것 같은, 단어에는 구체어와 추상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얘들아 책상, 연필, TV 이런 거 구체어야 추상어야 라고 하면 구체어라고 다들 대답 잘 하더라고요. 그럼 추상어는 꿈, 희망, 사랑 이런 것들. 오늘 말씀드린 단어 다 중요하죠. 빈출 단어 아니면 아마 살펴보지도 않았겠죠. 그 중에서도 이 구체적, 추상적 이란 말은 활용도 별 5개 이해하시겠죠? 단어 2개씩 7개를 봤으니까 14개를 봤네요. 14개 어때요? 많아요? 아니면 또 적나요? 여러분, 우리가 맘만 먹으면 14개 아니라 140개도 하루 딱 잡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어를 그런 식으로 하루에 몰아서 100개, 200개 보는 거? 그러면 5일, 10일 지났을 때 얼만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권하지 않고요. 하루에 1~2개라도 국어 어휘를 정확히 짚고 가려고 노력했는지 돌아보시면 14개를 확실히 알고 간다는 게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활용도가 높고 가치 있는 단어 및 용어들을 제가 조금씩 나누어서 소개하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